돈이라는 게 역할이 뭐냐면, 돈의 힘은 뭐냐면, 내가 힘들고 하기 싫은 일들을 누군가한테 시켜서 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시켜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책을 읽는다든가. 이건 책을 읽어가지고 내가 지식을, 어떤 경험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걸 누구한테 시켜서 할 수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전 정선용입니다. 2020년도에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했으니까 벌써 이제 한 5년 차 퇴직 이후에 저는 이제 글을 써서 그래서 이제 작가가 됐고 작가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지금 요즘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대학원을 가서 대학원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지금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 과정 지금 논문 심사 중이라 오늘도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인데 논문 심사 중에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에 뭐부터 하고 싶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내가한테 주어진 시간을 내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내가 환경을 만들었느냐 한번 질문해보세요.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6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재력, 체력, 구력, 능력, 자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갖춰져 있느냐? 첫 번째 질문은 그걸 하시고요. 그 질문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보여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내가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 시간인가. 그래서 삶을 주도적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시간에 좋아하는 공간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자립이에요. 이렇게 자립해 나가면 시간은 내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계속 돈 문제 때문에 끌려다니고 그 다음에 능력 문제 때문에 끌려다니고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끌려다니고 몸이 아프거나 했으면 거기에 끌려다니고 이러다 보면 시간에 내가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시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6가지의 조건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갖추고 있을 때 그것들이 바로 활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책을 쓰면서 이 책을 쓸 때 그 부분들을 갖다 제일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여기에 6가지에 대한 것들을 경제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최고 가치가 누구인가를 개발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을 개발해야 되고 생활 속에 건강을 할 수 있게 해서 일에 정립을 해야 되고 시간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도록 습관 공부를 해야 되고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체력 공부를 하고 인간관계 자립을 위해서 도덕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60대, 60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신 부분 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시간을 주도적으로 내 편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취미가 중요하죠. 근데 취미란 표현 이전에 놀이라는 표현을 좀 먼저 하고 싶어요. 취미 이전에 놀이, 그러니까 일과 놀이로 구별되잖아요. 일은 어떤 성과물의 어떤 보상을 바라고 사는 것들이 일일 거고 놀이는 즐거움을 바라고 사는 일일 거고 취미는 일과 놀이의 그 중간 정도가 취미일 거예요. 그래서 취미라는 것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놀이와 같은 역할들을 해줄 거라는 거. 그러니까 보상도 받으면서 즐거움도 주는 이런 것들이 퇴직 이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를 든다 그러면 저는 글쓰기는 취미예요. 근데 글쓰기라는 걸 하는 걸 통해서 내가 글 쓰면서 하는 즐거움도 얻고 책을 냈을 때 인세가 들어와서 보상도 받아요. 그래서 취미가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퍼펙트한 노년 준비예요. 이런 분들 꽤 있어요. 저도 뭐 약간 비슷한데 저 이외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취미가 곧 직업이 돼서 즐거움과 보상을 한꺼번에 받는 분들 주변에 보면 여러분들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요즘 100세가 넘으셨죠? 김영석 교수님인가요? 김영석 교수님은 지금 강연 아직도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글 써가지고 칼럼에도 연재하시고 그분은 그게 강연 다니시는 게 삶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면서 강연 가면은 제가 보기에 최소한 몇백만 원의 강연료도 받으실 거예요. 그 어른이 가지고 있는 그 상경험. 그러니까 그분은 교수로서 쭉 생활해와서 직업을 해왔지만 그렇게 해오면서 글쓰기와 강연이라는 취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10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 그분 미소 보시죠. 그 미소를 보게 되면 저분이 지금의 삶을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그건 뭐냐면 취미 같은 일, 취미 같은 놀이 이 부분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한 분을 예를 든다면 최재천 교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최재천 교수님도 보니까 유튜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데 유튜브에서 하시는 모습과 강연할 때 모습하고 유튜브가 더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유튜브가 취미인 거고 그러니까 취미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걸 함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눠주는 것들이 너무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가진 지식을 갖다. 그래서 책도 쓰시고 유튜브에서 그 지식을 나눔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취미고 일이고 놀이가 되는 것들. 이것들이 있어야지 이거 뭐 그냥 50대, 60대, 70대, 80대 심지어는 김영석 교수님 보니까 100세 넘으신 분들도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많지만 불행한 노후들을 가장 대표적인 뭐냐면 돈의 가치만 중시 여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 이후에 이 삶을 존재하고 있는 다른 가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이 놀이가 되고 취미가 되고 이런 가치들을 느껴보신 분들은 살아가는데
오직 모든 거에 목표. 내가 일을 해도 돈, 뭘 해도 돈, 뭘 해도 돈으로 갔던 사람들은 불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모은다는 그 의미가, 그 과정들을 갖다가 즐긴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갖다가 그 안에 가치체계를 수립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그걸 놓쳐버리고 돈이 목적으로서만 존재하는 분들은 불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그게 제 목적이에요. 그 과정을 제대로 즐기는 것들이. 그런 분들은 되게 하루 생활이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에 관계없이 생활하는데, 근데 돈이 그거 아시죠? 기본값이라는 거. 돈이 기본적으로 그게 없으면 삶의 과정들의 가치를 갖다가 내가 즐길 수 있게 허용되질 않아요. 그래서 기본값들은 가져가줘야 돼요. 흔히 그 생물이 이제 성장할 때 생물이 성장하고 있는 영양소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영양소의 가장 낮은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낮은 값을 나타내는 것들이 그 생물의 성장의 기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물통 이론인데 물통이 물을 쌓아가는데 홈이 한 군데 빠져 있으면 그쪽으로 물이 다 새기 때문에 거기가 이 물통에 쌓여져 있는 기준이 되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행복이라는 것과 이 삶의 의미들도 그 기준들이 정확하게 다 채워져 있을 때 평균값이 올라가는데 돈의 기준이 낮아버리면 그게 내 삶의 행복값에 대한 기준들로 작동한다는 거. 그래서 모든 기준들을 갖다 다 맞춰낸 사람들이 행복한 거고 돈의 기준에만 맞춰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다른 기준들이 다 낮아져가지고 삶의 행복들을 만족들을 못 시키기 때문에 골고루 평균값을 올려주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이라는 게 역할이 뭐냐면 돈의 힘은 뭐냐면 내가 힘들고 하기 싫은 일들을 누군가한테 시켜서 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시켜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책을 읽는다든가 이건 책을 읽어가지고 내가 지식을 어떤 경험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걸 누구한테 시켜서 할 수 없잖아요. 여행에 대한 경험을 갖다가 누구한테 돈 주고 가서 여행 갔다 오라고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하더라도 내 안에 쌓여지지 않고 하는 것들은 남들 시켜가지고 그 불편함을 해소하면 돼요. 그게 돈의 힘이에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들은 내가 하지 않으면 얻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 지혜. 공부하고 하는 것들은 내가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부분들, 누군가가 사랑을 나누는 것, 누구한테 사랑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내가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줘서 남의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불편한 것들을 해소하면서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은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갖다 구별해낼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해서 얻을 게 아니라 내 스스로에만 얻어야 될 것들을 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서 살아간다 그러면 50대, 60대에는 정확하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갖다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6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골고루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영양 섭취도 골고루 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이 이 6가지가 어느 하나가 결핍되면은 그래서 요즘 이제 육각형 인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육각형 은퇴자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6가지가 골고루 채워졌을 때 내가 그 이후에 노후를 살아가는 내 삶이 훨씬 더 충실하고 밀도가 높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다 거기가 기본값이 돼요. 최저값이.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갖다가 골고루 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비참한 노후를 피하려고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58세니까 58세를 살아오면서 돌이켜서 다 보면은 다 별거 없는 것들 투성인 것 같아요. 산다는 것 자체가. 뭐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별거 없는 것과 똑같이 이 별거 없는 것 투성인데 이 별거 없는 일들을 반복해서 하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거 없는 일을 계속 반복해서 매일매일 하다 보면 별거 없는 일이 어느 순간에 별처럼 환하게 나한테 오는 날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별처럼 환하게 왔던 게 2022년도에 아들아 동공부한테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 그전에 글쓰기는 별거 없는 일이에요. 남들하고 똑같이 별거 없는 일이었는데 저는 대신에 40대부터 그걸 매일매일 그걸 반복해와서 하다 보니까 하루에 단 3줄이라도 쓰는 것들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 12년이 지나서 2022년에는 책을 냈는데 책이 갑자기 베스트셀러가